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도 돈을 내야 한다는 직설적인 구호를 내걸며 한국을 향해 관세와 방위비 카드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배터리 철강에 2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해 무역 흑자 규모를 깎아내리겠다는 구상은 이미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7차례 정상회담에도 똑같이 25% 관세를 받았고, 이에 따라 서울 정치권에서는 협상력만 키워서는 해법이 없다는 이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가 그 다음 파고입니다. 평택, 오산, 군산을 포함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 1조 5천억 원가량을 내던 한국은 10배가 넘는 10조 원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면 미군을 빼고 다른 방식으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언급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한국이 10조 원을 수용하면 미 국방 예산에서 약 40억 달러를 절감한다는 계산서를 내놓았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은 방위비 인상만 놓고 협상을 이어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여기서 서울이 꺼낸 승부수는 이 전시작전권, 이른바 전작권의 조기 환수입니다. 2003년 논의를 시작한 이후 2차례 연기되며 2027년으로 미뤄둔 숙제를 이번에 끝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워싱턴으로 날아가 에브리치 콜비 전 부차관보를 포함한 트럼프 측 인사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조건부 조기 전환이라는 단어가 공식 기록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실제 전작권이 2026년 이전에 이양되면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사령관, 미군 중장 부사령관 체제로 재편되고, 이 동맹의 무게중심은 작전 통제에서 이 정보, 기술 확장 억제로 옮겨갈 전망입니다. 전작권 카드와 동시에 급물살을 타는 쟁점이 핵 억제 수단입니다. 이 첫째 시나리오는 독자 핵무장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26기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아도 1년이면 저위력 핵탄두 6에서 9기를 조립할 능력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됩니다. 이 둘째 시나리오는 나토식 핵공유입니다. 미국이 B-61-13 전술핵을 오산과 군산기지에 보관하고 한미가 공동기획 실행훈련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이 셋째 시나리오는 1991년 철수했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이 운영을 통제해 적응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세 갈래 시나리오 모두를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는 영내 최대 공공재라며 한국이 핵을 보유하거나 핵공유 체제로 전환하는 순간 이 동북아 긴장이 폭발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북러 군사조약 비준 뒤 모든 대한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声明을 냈고, 북한은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조선이 핵을 만지작거리는 순간 정전협정은 백지화된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미군 내부 기류는 다릅니다. 상원군사위원회 간사 로저 위커 의원은 중러 북이 밀착할수록 한국의 자율 억제력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신 안보참모들은 미군 주둔 예산을 줄이려면 한국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이때 독자 핵무장은 가장 비용이 크지만 억제력도 극대화하는 방안이고,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미국 통제 비중이 커 즉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국내 여론은 복잡합니다. 한국갤럽 최근 조사에서 조건부 핵무장 찬성은 63%로 집계됐고, 경제 제재가 심각하다는 우려 응답도 57%를 기록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핵을 직접 보유하거나 핵과 동등한 수준의 가시적 억제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제1야당은 방위비 10조 원을 떠안은 채 핵 리스크까지 짊어질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견에도 불구하고 전략자산 3법, 이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확장 억제 예산특별법 초안이 8월 임시국회 상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방사는 이 와중에 기록적인 호황을 누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로 동맹을 압박하면서 역으로 한국 무기의 실전성이 조명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풍산홀딩스 이 네 종목은 상반기에만 평균 78% 주가가 올랐습니다. 폴란드는 K2PL 전차 820대와 K9 자주포 672문 추가 옵션을 곧 서명하고, 노르웨이는 천무 다연장 로켓 구매 차관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은 FA-50 파생형 GF-50을 주문하며 KF-21 공동투자 의사도 동시에 전했습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가 몰고 온 현무 OB 효과는 압도적입니다. 사거리 3000km의 탄착 오차 5m 이하인 극초음속 능력은 중국, 러시아 극동뿐만 아니라 북한 후방 깊숙한 전략 거점까지 단숨에 두드립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현무 OB는 핵 탑재 가능성을 열어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고, 이 중국 환구시보는 동북아 균형이 깨졌다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리뷰 또한 극초음속 포화 타격이 가능한 한국형 무기체계는 우리가 간과했던 변수라고 인정했습니다. 법 제도적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통합미사일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은 전술핵과 극초음속 미사일 운영을 위한 특수타격대대를 별도로 편제할 계획입니다. 해외 전략물자 규제에 맞춰 방위사업청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지침을 EU 기준에 준하도록 손질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융합 핵연료주기 연구를 포함한 원자력 혁신 로드맵 2035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관세, 방위비, 군비 경쟁이라는 3중 압력 속에서 오히려 전작권 환수와 전략 자산 고도화를 병행해 국익을 극대화할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 딜 외교는 한국 안보를 흔드는 동시에 수십 년 미뤄온 과제 해결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있다는 오랜 격언이 지금 한반도에서 생생히 실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세종연구소, 아산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제시한 단계적 대응 로드맵은 먼저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 시점을 명확히 공표하고 한미 핵 공동기획 실행 메커니즘을 대대적으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2026-2027년 주한미군 구조를 경량화하면서 전술핵 임시 전개훈련과 국방 AI 클러스터를 동시에 구축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2028년 이후 독자 핵개발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거나 최소한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가운데 하나를 확정하자는 시나리오입니다. 김준영 교수는 핵무장은 최후 보험이라는 신중론을 펼치지만, 이 박원근 교수는 이미 냉전이 복원된 상황에서 한국 핵카드는 알파가 아니라 오메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럽과 인도, 태평양 동맹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미국 핵우산 의존을 줄이고 독자 핵방어 체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공동선언을 준비하며, 일본 자민당은 자위대 핵공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호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 확장 쿼드 논의도 재가동 중입니다. 이러한 국제 재편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동북아 세력 균형은 물론 인도 태평양 전체 안보 구조가 다시 그려질 전망입니다. 결국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방위비 증액 요구를 마냥 방어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 대신 전작권 환수와 전략자산 고도화를 전면에 내세워 방위 독자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방산 수출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상쇄하는 복합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자 핵무장, 나토식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중 어느 길을 택하든 동맹과 주변국이 제시한 현실적 제약과 경제적 파장을 냉철히 저울질해야 합니다. 관세와 방위비를 둘러싼 거친 딜 외교가 한국 안보의 위기 요인인 동시에 미완으로 남았던 안보 주권 완성의 견인차가 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회는 위기 한복판에 숨겨져 있다는 오래된 명제가 또 한 번 사실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해냈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10배 인상과 25% 관세 폭탄을 예고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맞바꾸는 이 빅딜을 성사시킬 유일한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가 한국 스스로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자마자 한국은 한미 고위급 채널에서 방위비 OPCOM 패키지 협상을 전격 제안했으며 미국 측도 재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한국군이 최초로 작전권 전면을 쥐는 자주 국방의 물꼬가 튀었습니다. 트럼프의 비용 절감 우선 논리를 역이용한 이재명 외교의 묘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에선 OPCOM 전환이 완료되면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을 강화할 전술핵 공유가 필요하다라는 공화당 주도로 마련된 근거 조항이 NDA의 개정안에 반영됐습니다. 한반도 핵우산을 넘어 한국 영토 내 핵전력 전진 배치 길이 열린 셈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즉각 반발했으나 트럼프 진영은 동아시아 안보 비용은 당사국이 부담하라 라는 원칙을 앞세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방위비 부담 증가분 이상으로 작전권과 미국 핵자산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얻은 셈이죠. 국내외 언론은 트럼프와 칩거 없이도 실리를 챙긴 건 동맹 활용의 교과서적 사례라며 이재명 외교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안보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할 것이라며 국회 보고를 통해 단계적 방위비 인상분을 방산 수출 확대와 연계해 상쇄하겠다는 재정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을 발판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핵 억제력, 방산 수출 세 축을 한꺼번에 전진시킨 이번 성과야말로 이재명이 해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